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두 번째 물질 대사와 효소입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반응에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화학 반응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생각 조각을 보면 두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우유를 소화하는 비결이 뭐냐? 그런다고 안 보여. 우유를 소화할 때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거나 작은 분자가 다시 다른 물질로 합성되는 것과 같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 몸의 구성 성분인 근육과 뼈 등을 합성하고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며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물질 대사가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림 3-34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물질의 합성과 물질의 분해에 대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미노산이 있고 작은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단백질을 형성을 해서 큰 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물질의 분해에는 큰 분자가 포도당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발견되는 물질인 카탈레이스는 세포 내에서 독성이 강한 과산화 수소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물질 대사를 일으킨다.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탐구,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 탐구하기, 탐구 수행 결론 도출 개방성. 문제 인식, 카탈레이스에 의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 목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에서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준비물. 시험관 대 스포이트 3% 과산화수소, 날감자, 삶은 감자, 도마, 칼, 배터리 접시, 핀셋, 향, 점화기, 실험복, 실험용 장갑, 면장갑, 보온경. 유의점. 실험복, 면장갑을 착용한다. 과산화수소가 손에 묻지 않도록 한다. 칼에 손이 닿치지 않도록 한다. 화재와 화상에 주의한다. 실험 후 남은 물질은 정해진 곳에 모아 처리한다. 과정 1. 시험관 A씨에 3% 과산화수소를 5ml씩 넣는다. 2. 날감자와 삶은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작게 자른다. 3. 시험관 B에는 날감자 조각을, 시험관 C에는 삶은 감자 조각을 넣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4. 향에 불을 붙였다 끈 후 꺼져가는 불씨를 시험관 A씨에 각각 넣고 불씨의 변화를 관찰한다. 5. 거품이 가라앉은 후 시험관 A씨에서 과산화수소를 5ml씩 더 넣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관찰한다. 결과 및 정리. 시험관 A씨에서 나타난 변화를 표에 정리해보자. 구분. 시험관 A, 시험관 B, 시험관 C. 과정 3의 결과, 과정 4의 결과, 과정 5의 결과.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 발생한 기포는 무엇인가? 3. 실험 결과 과산화수소가 실온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4. 과정 5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효소와 생명 현상.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은 실온에서 매우 느리게 일어나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날감자를 넣은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된다. 이는 날감자의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인 촉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날감자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와 같이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진 촉매를 효소 또는 생체 촉매라고 한다. 효소와 같은 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효소와 같은 촉매는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그림 3-35와 같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효소로 특히 동물의 간세포나 적혈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35 효소 유무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한다. 반응물, 활성화 에너지,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럼 효소가 없을 때와 효소가 있을 때의 차이인데 반응물이 효소가 없을 때는 끙끙끙끙끙 올려서 이렇게 내려가야 생성물이 발생되는데 효소가 있으면 이 둔독이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쉽게 변화가 된다. 자, 이어서 자료실, 효소 연구의 역사. 효소는 효모의 물질 대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효소의 특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퀴네라는 분은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도에 돌아가셨네요. 63세를 사셨습니다. 효모 안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는구나. 발효를 일으키는 물질을 효소라고 부르자. 효소라고 부른 사람이 퀴네. 그다음 살아있는 효모가 없어도 효모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효소만 있으면 발효가 일어나는구나. 부흐너 1860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죽었네요. 57세. 작두콩에서 유레이스라는 효소를 추출하여 결정으로 만드는데 성공. 섬너 1887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죽었네요. 아, 68세. 삶은 감자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촉진하지 않는 것은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높은 온도에서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효소가 작용하기에 적합한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효소는 촉매 기능을 잃어버린다. 생명체 내에서는 다양한 효소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효소는 종류에 따라 구조적으로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하여 촉매작용을 하므로 어떤 효소에 이상이 생기면 그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림 3-36 효소의 촉매 반응. 자, 반응물 효소들과 이제 생성물이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한다.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된다. 효소는 화학 반응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고 반응이 끝나면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촉매 작용을 반복한다. 그림 3-37 효소에 의한 생명 활동.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야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 생물 생식과 유전에 효소가 관여한다. 생장 과정에서 세포수의 증가에 필요한 여러 물질이 합성될 때 효소가 관여한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피가 맞게 하는 과정에 효소가 관여한다. Q.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활동의 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효소의 활용. 음식을 먹은 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소화효소가 포함된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다. 이와 같이 인류는 일상생활에 다양한 효소의 작용을 활용해 왔다. 다음 탐구에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림 3-38 효소가 포함된 소화제. 여러 종류의 단백질 소화 효소와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등의 효소가 들어있다. 탐구.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의 활용 사례 조사하기. 자료 수집, 협업, 유용성. 목표.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효소와 화학 반응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스마트 기기. 문제인식. 일상생활에서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과정 1. 다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효소를 활용하고 있는 예에 관한 신문 기사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대세는 효소? 효소 활용한 생활건강제품 앞다투어 출시.
생활 속 위생, 청결 분야의 효소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가 늘고 있다. 땡땡 기업은 최근 오래되고 지워지지 않는 세탁물의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효소 함유 세탁 세제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옷에 찌든 때의 성분인 단백질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에 차가운 세탁 세제에 단백질 땡땡 효소를 첨가하여 강력한 세척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땡땡 기업은 치약에 땡땡 분해 효소를 첨가한 효소 삼키 치약을 출시했다. 치약에 포함된 효소가 음식물 섭취 시 치아에 남기 쉬운 녹말과 당분 등의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어 치아 건강 유지를 돕고 상쾌함을 선사한다. 이 모든 별로 다음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에서 효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이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해 보자.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환경. 모든 별로 조사한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효소와 화학 반응의 활용이 잘 드러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자. 2. 식혜, 활용 분야, 효소의 종류, 작용 원리, 결과 및 정리. 완성한 발표 자료를 공유 플랫폼에 공유하고 발표해 보자. 공유 플랫폼 활용,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자의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된장, 식혜 등과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들 때 효소를 이용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치즈, 포도주 등을 만들 때 효소를 이용한다. 효소는 식품에서부터 생활용품, 의약품,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료실, 효소를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 생물 정화. 2010년 멕시코만에서 석유 채취 시설이 폭발하여 약 8억 리터의 원료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바다 전체에 퍼진 다량의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실시되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단기간의 기름 제거는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지속적인 파괴가 우려되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연구자들은 상당량의 기름이 자연적으로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연구자들은 해양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에 주목하였다. 멕시코만에서 발견된 이 해양 미생물은 석유를 독성이 약한 물질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미생물의 효소를 통해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덜 유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것을 생물 정화라고 한다. 생물 정화 기술은 폐수 처리장의 유기물 및 질소화합물 분해, 토양의 살충제 분해, 특정 유형의 플라스틱 분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구 곳곳에 사는 다양한 미생물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여러 가지 효소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오염물질 제거 분야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멕시코만에 유출된 석유, 기름 분해 세균, 소단은 확인하기. 1. 삶은 감자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촉진하지 않는 이유를 효소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과학의 가치 알기. 수동용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기포가 생기는 까닭을 말해보자. 이 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152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반응이 필요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실험을 통해 효소 작용의 원리를 추론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효소의 필요성을 느꼈는가? 자, 오늘도 읽는 것 끝까지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